세계 클래식 음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한국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한 음악가의 사연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의 수석 플루티스트가 돌연 한국으로 귀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명성과 안정된 수입, 화려한 무대를 모두 버리고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한국의 트로트 음악, 그 중에서도 국민 가수 나훈아의 음악 때문이었습니다. 서양 클래식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던 음악가가 우연히 접한 나훈아의 태스형에 매료되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낯선 나라에서의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감행한 이 음악가. 그를 사로잡은 트로트와 나훈아의 음악적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음악의 본질을 찾아 떠난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 브룩스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이전에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플루티스트였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6살이었던 그때 저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에서 인정받는 연주자였고 맨해튼에 멋진 아파트도 있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 연습실로 향하는 길은 항상 똑같았어요. 손가락이 플루트 위를 가볍게 춤추듯 움직이고 그 소리는 마치 새들의 노래처럼 연습실을 채웠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휘자는 항상 브라보, 나탈리, 정말 완벽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제게 주는 기쁨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이런 칭찬에 가슴이 뛰었는데 그때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같은 곡을 연주하고 같은 무대에 서고 같은 박수를 받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자꾸만 커지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은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 성공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상류층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자랐고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었지만 진정한 행복이란 게 과연 이런 것인지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맨해튼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노트북을 열고 유튜브를 켰어요.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훈아 태스형 라이브 공연. 한국 가수라는 건 알았지만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단지 호기심의 영상을 클릭했을 뿐인데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들은 나훈아의 목소리는 충격적이었어요. 서양 클래식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와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감정과 철학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영상 속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함께 노래하고 있었고 무대 위 나훈아는 마치 자신의 영혼을 쏟아내듯 노래했습니다. 클래식 공연장의 정적과 예의를 갖춘 박수와는 너무나 달랐죠. 그 후로 저는 밤마다 나훈아의 공연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그의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는 영상을 찾아 가사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의 음악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에 감동했습니다. 음악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다라는 나훈아의 인터뷰 내용이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완벽한 테크닉을 추구했던 제 연주가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음표를 정확히 연주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저였지만 나훈아의 음악을 들으며 이게 진짜 음악이다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것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한국 음악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전통음악인 국악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해금, 대금, 가야금 같은 악기들의 소리가 제 귀에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대금의 소리가 플루트와 비슷하면서도 더 깊고 영혼을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양 클래식 음악과 한국 전통음악 사이에 여러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연습실에서 플루트를 연주하다가 문득 대금 소리를 흉내 내보았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전통 악기인 대금 소리를 흉내 내봤다고 설명했고 요즘 한국 음악에 푹 빠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여행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언젠가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나훈아의 콘서트 일정을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2달 후에 있을 공연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기회야. 지금 가야 해. 다음 날 오케스트라 단장실을 찾아갔습니다. 2달 휴가를 내고 싶다고 말했고
한국에 다녀오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시즌 준비가 있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제게 정말 중요한 여행이며 돌아오면 더 나은 연주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한국에 가보려고 하며 나훈아라는 가수의 콘서트도 보고 한국 전통음악도 배워볼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한국인지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금 가야 할 것 같다고,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음악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싶다고, 나훈아의 공연도 보고 국악도 배워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이라니, 지금 뉴욕 피아모닉의 수석 플루티스트인데 경력에 영향 없을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때로는 자신의 직감을 따라야 할 때가 있다고, 이건 제 음악적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이 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의 활기찬 분위기, 낯선 한글 간판들,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 대화가 모두 신선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뉴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산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 건축물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바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국어 책자를 들고 인사말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현지인들의 친절한 반응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낯설지만 동시에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장소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국립국악원을 방문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멀리서 들려오는 국악 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연습실에서 흘러나오는 해금, 대금, 가야금의 소리는 유튜브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강렬했습니다. 공연장에 앉아 국악 연주를 감상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이 음악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한국인의 정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해금 연주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그녀는 제가 뉴욕에서 온 플루티스트라고 하자 놀라워했습니다. 플루트를 가져왔는지 물었고 마침 호텔에 두고 왔다고 하자 내일 다시 와서 함께 연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플루트를 들고 다시 국악원을 찾았습니다. 해금 연주자 민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즉흥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악기와 음색에 적응하느라 어색했지만 점차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플루트의 맑고 투명한 소리와 해금의 깊고 구슬픈 음색이 어우러지면서 놀라운 화음이 만들어졌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전통곡을 가르치고 배우며 음악적 경계를 넘어선 교감을 나눴습니다. 민지는 저를 인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전통찻집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악의 한성과 정칭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은 깊은 슬픔과 아픔을, 정은 따뜻한 정서와 유대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에도 이러한 정서가 깊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한국인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삶의 철학이 녹아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 거리에서 젊은 음악가들의 거리 공연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젊은 대금 연주자의 공연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전통 국악곡과 함께 현대, 팝 음악을 대금으로 연주했습니다. 그 창의적인 해석에 감동받아 공연 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투른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금 연주자 성호는 저에게 플루트를 꺼내 함께 즉흥 연주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사동 거리 한복판에서 우리는 즉흥 합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구경꾼만 있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양의 플루트와 한국의 대금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화음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음악의 진정한 힘을 느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음악의 힘이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성우와 함께 한국 전통 주점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막걸리를 처음 마셔보며
한국 음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해석을 통해 국악을 세계화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도 모르게 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났습니다. 이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적 방향과도 같았습니다. 여행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나훈아 콘서트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콘서트 장소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며 주변의 한국인들이 나훈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존경과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택시기사님도 나훈아의 팬이라며 라디오에서 그의 노래를 틀어주었습니다. 노래를 듣는 내내 제 가슴은 점점 뛰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관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클래식 공연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열정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객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훈아의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객석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나훈아였습니다. 관객들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노래가 시작되었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그의 음악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나훈아의 목소리는 녹음으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에 맞춰 함께 노래하고 박수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감정만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그의 노래가 제 영혼을 직접 터치하는 듯했습니다. 공연 중간 나훈아가 관객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음악이란 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삶이 녹아 있어야 하는 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삶이 녹아 있는 음악. 그동안 제가 연주해온 음악은 어땠을까요? 완벽한 테크닉은 있었지만 제 삶과 영혼은 얼마나 담겨 있었을까요? 나훈아의 공연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인생의 철학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노래 사이사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음악에 대한 철학을 나눴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기교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느껴온 공허함은 어쩌면 이런 진정성의 부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객석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지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욕의 제 자리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민지와 성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나훈아 콘서트의 감동을 나누며 문득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서양 음악과 한국 음악을 접목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있나요? 그들은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고 특히 최근 국악과 클래식의 융합 공연들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 중에 민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녀가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탈리,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국악과 서양 음악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같은 서양 클래식 연주자를 찾고 있대요. 내일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그 제안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다음 날 전통 찻집에서 음악 프로듀서 재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대 음악과 전통 음악의 융합 프로젝트를 여러 번 진행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재민은 제 음악 경력에 대해 물었고 제가 나훈아의 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에 매료된 이야기를 듣고는 눈을 빛냈습니다. 나탈리 씨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한국 음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서양 클래식의 깊이를 가진 사람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서양 클래식 악기와 한국 전통악기가 함께하는 공연이에요. 그 제안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제 자리, 오케스트라에서의 포지션, 그리고 미국에서의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룻밤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내심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민의 제안은 단순한 프로젝트 참여가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안정적인 삶과 경력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렵고 불확실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재민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뉴욕에서 성공한 음악가인데 왜 한국에 남으려고 하는지, 잠시 머물다 오는 건 좋지만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열정을 느끼는 건 이해하지만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의 자리는 수많은 음악가들이 꿈꾸는 포지션이며 그것을 쉽게 포기하는 건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뉴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유튜브에서 또 다른 나훈아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인생은 남 눈치 볼 시간이 없더라고.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음악을 하려면 한국에서 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에게 전화를 걸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장에게도 연락해 당분간 휴직을 연장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장도 놀라고 난색을 표했지만 제 확고한 결심을 느꼈는지 마지막에는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찾는 것이라면 응원하겠다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재민의 프로젝트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국악 연주자들과 함께 연습하며 전통악기의 특성과 연주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음악적 배경과 표현 방식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점차 서로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융합해 나갔습니다. 플루트와 대금, 해금과 바이올린, 그리고 가야금과 하프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음악 세계를 창조해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석 달 동안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꾸준히 했고 한국 문화와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에 점점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정치인이라는 감정은 제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마음, 그리고 깊은 유대감은 뉴욕의 개인주의적 문화와는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공연 날 서울의 작은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 관객들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긴장감보다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플루트를 입에 대고 첫 음을 내는 순간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대금과 플루트의 듀엣 연주가 시작되었고 두 악기의 소리가 서로 대화하듯 어우러졌습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많은 음악 평론가들이 이 새로운 시도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동서양의 음악적 만남이 이토록 자연스러울 수 있다니,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순간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단장으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뉴욕의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계속할 것인가? 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이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에 사직서를 보내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음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재민과 함께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국악과 클래식의 융합,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음악적 언어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국에 정착한 후 본격적인 음악적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 음악을 배우는 단계를 넘어 저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스튜디오를 임대해 작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벽면에는 서양 클래식 악보와 한국 정악보를 나란히 붙여두고 플루트와 대금을 오가며 연습했습니다. 첫 번째 융합 프로젝트는 바흐의 무반주 플루트 소나타를 한국 전통 음악의 어법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양 음악의 구조적 완성도와 한국 음악의 표현적 자유로움을 결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두 음악 세계의 접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흐의 선율에 한국 전통 음악의 식임새를 더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음색이 탄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악계의 여러 전문가들과 협업했습니다. 해금 연주자 민지, 대금 연주자 성우, 그리고 작곡가 재민은 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 음악의 정수를 이해하도록 도왔고
저는 그들에게 서양 음악의 이론과 기법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음악적 배경을 가진 우리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창의적 화학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경계를 넘어라는 제목의 첫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연은 전통 국악곡과 서양 클래식 명곡을 융합한 7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작은 공연장에서 시작한 이 공연은 예상 밖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드뷔시의 시링크스와 한국 민요, 아리랑을 결합한 작품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공연 후 한 음악 평론가는 나탈리 브룩스는 단순히 두 문화의 음악을 섞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음악 언어를 창조하고 있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평가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고 더 과감한 실험을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전통 장단과 서양의 리듬 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중모리 장단과 서양의 34박자를 융합한 작품은 한국 음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융합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음악 페스티벌에서 초청 공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통영국제음악제, 그리고 서울국제음악제에서 공연을 했고 각 무대마다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통영국제음악제에서는 세계적인 현대음악 작곡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넓은 음악적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험적인 음악 활동이 알려지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특강 제의가 왔습니다. 동서양 음악의 융합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강의는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강의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과 함께 새로운 음악적 시도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한국 음악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다문화 예술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큰 규모의 음악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자금과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동서음악연구소를 설립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가들을 초청해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음악과 유럽, 아프리카, 중동의 음악적 요소를 결합한 다채로운 실험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저는 단순한 연주자나 작곡가를 넘어 멘토이자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습니다. 젊은 음악가들에게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새로운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음악연구소를 운영하며 많은 젊은 음악가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저는 점차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험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젊은 세대들이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 클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이 자국의 전통음악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모습은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계 없는 음악교실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연구소에서 열리는 무료 워크숍 형태로 전공과 상관없이 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한 학생들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석 달 만에 50명이 넘는 정기 참가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서양 악기와 한국 전통악기를 자유롭게 교차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루트 전공자가 대금을, 바이올린 전공자가 해금을 배우고 역으로 국악 전공자들은 서양 악기와 음악 이론을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교차 학습 방식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그들의 음악적 표현 영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워크숍의 성공에 힘입어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해왔습니다. 세계음악 탐험대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익숙하게 듣던 대중음악과 다른 음악적 세계에 호기심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 교육 활동이 알려지면서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정식 교수 제안이 왔습니다. 학교 측은 크로스오버 음악학과라는 새로운 학과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재계 학과 설립과 운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큰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했고 교수로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과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기술적인 연주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과 철학적 이해를 중요시했습니다.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히고 자신만의 예술적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첫 학기에는 국내외에서 20명의 학생이 입학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들과 함께하는 교육 현장은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의미 있었지만
더 큰 보람은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첫 학기가 끝날 무렵 학생들이 준비한 작은 공연에서 그들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였을 때 느꼈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플루트 전공이었던 한 학생이 해금으로 자신의 작품을 연주했을 때 그 음악에 담긴 진정성과 새로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육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저 자신의 음악적 성장도 계속되었습니다. 학생들과의 교류는 제게도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그들의 신선한 시각은 저의 음악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해탈이라는 제목의 앨범을 발매했는데 이 작품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정신적 여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앨범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 음악상 시상식에서 크로스오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저는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음악적 언어와 제자들과의 교류가 이 작품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상은 제 교육 활동에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여러 음악 교육 기관에서 특강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교육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국경 없는 음악가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주 2번 무료 음악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전문 음악가를 꿈꾸지 않더라도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아이들이 점차 자신감을 갖고 음악을 표현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음악이 가진 치유와 소통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경험은 제 음악적 정체성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연주자나 작곡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음악적 비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교육은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시민권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육 활동과 문화적 기여를 인정받아 특별 귀화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며 더욱 깊이 한국어를 공부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혔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교수가 아닌 한국인 교수로서 동서양 음악의 융합을 가르치는 것은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선택이 음악이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한국 귀화 후 첫 해는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 음악을 연주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정식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고 동서양 음악융합학과라는 새로운 학과의 설립을 함께 기획했습니다. 이 학과는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 클래식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음악 교육을 목표로 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경험은 제 음악적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배우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자국의 전통 음악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외국인 교수님을 통해 오히려 우리 음악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과 함께 창작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앨범 강산무진장 산 우징을 발매했는데 이는 강과 산은 끝이 없다라는 의미로 한국의 자연과 정서를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앨범에는 특별히 나훈아의 고향역을 플루트와 국악기로 편곡한 버전이 수록되었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고 전성 매진되었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콘서트 중반 무대에 부모님을 초대해 함께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제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의 나탈리를 보니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의 모든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음악적 활동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한국 영화의 배경, 음악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한국의 사계절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음악 감독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영상과 음악의 결합, 그리고 한국의 자연과 정서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자연을 담은 봄의 섬 에피소드의 배경,
음악은 많은 사랑을 받아 독립적인 음원으로도 발매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향한 한국 음악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음악가들을 초청해 한국 음악과의 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물을 전 세계 주요 음악 도시에서 선보였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세계적인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특히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공연은 의미가 깊었습니다. 예전의 동료들과 관객들 앞에서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것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공연 후 많은 음악가들과 평론가들이 찾아와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을 표했고 몇몇 음악학교에서는 한국 음악 워크숍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일주일간의 특별 강의를 진행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세계 투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해외 홍보를 위한 문화 대사로 활동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한국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진행한 한국 음악의 밤 행사들은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 인생과 음악 여정에 대한 회고록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루트에서 대금으로라는 제목의 이 책은 제가 나훈아의 음악을 처음 발견한 순간부터 한국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 먼저 출판되었고 이후 영어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의 한국 음악의 매력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회고록 출판 기념회는 작지만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제 음악적 여정에 영감을 준 여러 국악인들과 음악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 이야기가 한국 음악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특히 음악계의 원로 한 분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우리 음악의 가치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자부심을 안겨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년의 한국 생활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우연히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 번의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나훈아의 테스형 한 곡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뉴욕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낯선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은 두렵고 불확실한 선택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고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고향을 선물했고 음악적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 나탈리 브룩스로서 동서양 음악의 다리가 되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뉴욕 필하모닉의 수석 플루티스트 시절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테크닉적으로는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음악의 영혼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한과 정의 감정, 그리고 나훈아의 음악에서 배운 진정성은 제 음악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